이 색깔 들어가 있는 글씨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은 고3 수험생들이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치는 날입니다. 수능 일에 지하주차장으로. 자, 예상이 많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제 뭐 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뭐만 남았다? 조국만 남았다? 뭐 이런 해석이 많았고요.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이 언제 검찰에 소환될까? 예상이 난무했었죠. 뭐 지난주 얘기도 있었고 뭐 얘기가 많았습니다. 오늘 결국 김민지 기자 오전에 출석해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서 이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형태에 조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수능 날이잖아요. 수능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수능일에 뭔가 국민 관심을 피하려는 의도 아니냐. 아하. 왜냐하면 일정도 이제 조국 장관 측과 검찰이 함께 조율했다고 하니까 혹시 이런 의도를 갖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오늘 비공개 조사 소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채로 그냥 들어갔거든요. 아하. 그래서 1층이 아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이것 또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이요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을 가정해서 내가 검찰 조사에 이렇게 임하겠다 포부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에 관련해서는 일체 말씀드릴 수 없음은 여러 번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과 이제 조 전 장관 검찰 수사 받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간단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는데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저 조 전 장관 말이에요. 그 지하 주차장 통해서 들어갔다면서요. 그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검찰 관계자, 오케이, 맞아요. 조 전 장관 측이 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우리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도 지하 주차장으로 조용히 들어간 사실을 검찰도 확인해 준 거죠. 다음 화면 주세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한번 기억을 복기해 보시면 조국 부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차 검찰 소환 당시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소환 시기. 오늘 조국 전 장관은 수능일에 소환이 됐죠. 첫 번째 검찰 소환. 정경심 교수의 1차 검찰 소환이 언제였는지 기억들 하시는지요? 공휴일이었던 10월 3일 개천절이었습니다. 또 하나 공통점 빨간 박스. 조국 부부 1층 현관이 아닌 지하주차장으로 언론사 카메라를 피해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이준석 의원 무슨 생각 드세요? 저 특혜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많은 이제 수사받는 피의자들이 받았느냐라고 예. 했을 때 전직 대통령도 못 받았던 특혜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전에 이명박 대통령 MB. 이 둘 다 그런 특혜를 받지 못했는데 법무장관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측근 인사, 대통령 측근 인사가 저런 혜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법치라는 거는 엄정함과 더불어 공정함이 중요한 것인데 그 공정함이 약간 무너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줄 수 있고요. 예. 하필이면 왜 수능일이냐? 왜 수능일이냐? 이 혐의 사안들은 과거에도 나온 바가 있는 것이고 검찰이 물론 변호인 측과 조율해가지고 이렇게 정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을 피하려는 의도 명확하게 있었고 예. 오늘 이제 대한민국의 수험생들이 다들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큰 시험 봐가지고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했는데 조국 장관도 오늘 큰 시험입니다. 개인에게는. 나중에 학교를 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약간 헛갈리실 것 같아서 분명히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검찰이요 공개 소환 제도를 폐지했잖아요. 이 공개 소환 폐지가 됐다고요? 저렇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개 소환 폐지됐다는 것은 예전에는 검찰에서 기자들한테 알려줬어요. 예를 들면 피의자 조국 몇 월 며칠 몇 시에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서 조사받습니다. 이런 걸 미리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애겠다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 없애겠다. 이런 것이지 저렇게 조국 부부처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건 없어요. 원래대로 정식대로 FM대로라면 조국 장관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회로 와서 신분증 바꿔서 그리고 조사실로 향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국 부부는 둘 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거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 의원님? 비공개 소환이라는 것은 지금 예. 이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 물자 오해하면 안 돼요. 비공개 소환. 예. 이것은 지하 1층으로 출석을 했다는 것은 출두를 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쥐구멍 출두입니다.
일반인들도 혹은 좀 유명한 사람들이 나도 조국 씨처럼 1층에 와서 신분증 내고 폐용하고 올라가지 않고 그게 정석이에요. 지하 주차장으로 나도 예. 들어가겠다 하면 그때마다 다 들어줄 겁니까? 조국 씨 아하. 부부만 지금 특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공인으로서의 그 어떤 공인 정신이 실종이 된 거고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것이죠. 예. 오늘 아침에도 조국 씨 집 앞에서 많은 언론들이 기다렸고 또 검찰청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다렸지만은 얼굴 못 봤습니다. 얼굴 못 왜 봤어요.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이미 다 밝혀진 것들, 밝혀질 것들이 있는데 당당하게 검찰청사 1층으로 들어와서 자기 심경을 얘기하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모든 공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국 씨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저는 지금도 검찰 안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들어서 예. 여러 가지가 참 떳떳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이 공개 소환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게 이제 시행이 됐는데 김민지 기자 첫 수혜자가 누굽니까? 조국 전 장관이 된 거죠. 말씀하신 대로 기존 법무부 훈령에는 이런 고위 공직자들의 어떤 소환 일정이나 그런 것들을 공개하도록 허용하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 소환 전면 폐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공직자들이 모두 포토라인에 선 반면에 이렇게 시행된 이후에 첫 공식적으로 이거를 폐지 적용을 받은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러려고 그동안 인권을 외쳤습니까? 라고 하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한번 좀 기억을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복귀해 보실까요? 지난달 조국 전 장관이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얘기입니다. 검찰 개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목소리 높여 주장한 바가 있었죠. 이거 들으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 무슨 생각이 드실지 궁금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첫째,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합니다. 둘째, 심야 조사를 21시부터 06시 이전 조사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 조사를 제한합니다. 셋째, 부당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뭐 저렇게 심야 조사 금지 뭐 등등을 주장했는데 뭐 저런 것들이 공교롭게도 첫 수혜자가 지금 저거를 이야기했던 본인 조국이 되니까 야 이거 도대체가 말이야 검찰 개혁을 저렇게 주창했던 저런 내용들의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예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새삼스럽지만 오늘도 또다시 저게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김 소장님은 어떤 생각 되십니까? 뭐 보기에는 특혜를 누린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우연의 일치 아닌가 싶어요. 우연의 일치다? 네. 아하.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새로운 공보증식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이후에 고위공직자 또는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이렇게 검찰에 소환되는 게 첫 사례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도 그 새로운 공보준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이제 소환 시기, 소환 방식 등과 관련돼서 그 검찰과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 간의 상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정해진 거고요. 분명한 것은 현재 칼날은 검찰이 주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지고 있다. 예, 조국 장관이 나 좀 특혜 좀 누려서 제로 내려갈래 라고 주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여러 정황을 판단하고 새로운 공보준칙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김 소장님께서는 지금의 여러 가지 뭐 특혜라든지 뭐 지하주차장 출입이라든지 뭐 오늘 수능일의 소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이른바 조국을 봐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게 우연의 일치다 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 가지신 분 있으세요? 이제 앞으로 공인을 소환했을 때 저런 절차,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또 기자들에게 언론에게 이제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는 다른 전례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조국 씨가 주창을 했던 검찰 개혁이 인권을 위한 것이냐, 혹은 본인의 소환을 대비한 사전 포석이냐 이런 것도 밝혀지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축구할 때 보면 상대팀이 축구할 때.
몸만 닿아라 그럼 넘어져 줄게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까이 안 가는 게 상책이죠. 지금 보면 조국 장관 일가가 수사받으면서 계속 보였던 양태라는 것은 어쨌든 인권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긴 하지만은 본인들의 어쨌든 질병에 대해 가지고는 최대한 어필하고 그리고 수사에 있어 가지고 검찰이 다소 조금 이제 강제 수사적인 측면을 보이게 하면은 이거 뭐 강압 수사도 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게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조국 장관의 혐의라는 건 사실 이미 정경심교 수사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방어해야 될 지점도 거의 명확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ATM기로 돈 보냈는데 그거 알고 보낸 거냐, 뭐에 쓰는지 알고 보낸 거냐. 당연히 모른다 그러겠죠. 모른다고 했어요, 이미. 검찰도 어쨌든 이제 이 일가를 수사하면서 이들의 법리나 아니면 방어 전술 같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뭐 여론전의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질병에 의한 어쨌든 또 어필 이런 것들을 애초에 기회를 안 주기 위한 측면도 있다. 전 이렇게 봐서 예. 검찰도 지금 저렇게 뭐 원하는 거 다 들어주지만은 결국 전선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조국 장관의 모르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것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민지 기자, 조국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여기에 뭐 장미꽃이 등장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검찰청사 앞에 파란색 장미꽃을 든 지지자들이 응원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예요? 네,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냥 들어갔잖아요. 오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취재진들이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 와중에 이제 지지자들이 파란색 장미를 들고 저렇게 조국 전 장관을 기다렸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 포기하지 않는 사랑, 뭐 이런 꽃말이 있다고 해요. 기적, 희망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들고 기다렸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 역시 저 지지자들도 저렇게 패딩 점퍼를 입고 파란색 장미를 들고 서울중앙지검을 이른 아침에 찾았답니다. 김민지 기자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왜 장미가 빨간, 원래 우리 장미하면 빨간 장미 생각하잖아요. 근데 파란 장미인데 왜 하필 파란 장미였지? 저희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 파란 장미가 가지고 있는 꽃말이 기적, 희망, 호프, 이런 거랍니다. 저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그 조국 씨 아파트 앞에서 한 12명이 그 조국 수호대라는 걸 결성해서 언론의 취재를 방해합니다. 아하. 커다란 조국 이 수호대. 가림막을 가지고 사진 찍는 걸 못 찍게 하고 또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 하려면 가서 밀어내고 이거죠. 네, 파란색 그렇습니다. 천으로 기자들 사진 못 찍게. 그렇습니다. 예.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하. 왜 그런지 모르겠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가림막도 파란색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 가림막도 진짜 파란색이었네요. 자, 어쨌든 조국 지지자들 오늘 파란색 장미를 들고 서울중앙지검을 찾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국 수호대가 방배동에 있는 조 전 장관 자택 앞에서 그 언론사 사진 카메라 기자들의 촬영을 맡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박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조국이라는 이 분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검사와의 이 조사에 임하고 있을까? 김민지 기자 내용이 좀 전해진 게 있죠? 네, 조국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 전해지고 거부권? 있습니다. 검찰이 이제 뭐 WFM 차명 투자 관여 그리고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에 혹시 관여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체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후 조사를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검찰 관계자의 입장도 전해졌습니다. 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자, 지금 보면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피의자가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엄연히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해요. 이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검찰 쪽에서는 일체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다. 조국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김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행사다, 좀 합당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세요? 본인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예. 보는데요. 진술 거부권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 진술 거부권이 지금 최근에 이 첫 사례가 아니라 최근에 한번 기억나지 않으세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조사받으러 나갔을 때 진술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사실은 검찰이 뭐 뇌물죄이든
공무원윤리법 위반이든 간에 예. 검찰이 증빙해야 될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검찰 니들이 증빙해내라. 이런 차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지난번 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트트랙에 대한 그 수사가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다. 원인 제공자가 있다. 국회의장이 뭐 사보임을 허용했던 그 부분부터 잘못된 거기 때문에 가서 이제 어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 하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의지의 표현이고요. 또 양승태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통상에 이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처음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 또 검찰이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또 피의자가 또 이제 부인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란 증거를 내밀면서 이제 어떤 하나의 틀이 완성이 되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은 질문을 하고 답을 안 하니까 그다음 진도를 못 나가요. 그렇게 되면 검찰이 재판에서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조국 씨의 그 전술은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겠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건데 검찰로서는 그러면 새로운 증거를 안 내놓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법정에서 이제 공방하게 재판에 되는 가서. 것이죠. 말하자면 1라운드, 2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최종 라운드를 법정에서 하게 되는 것인데 조국 씨는 이제 그런 방어권을 행사하겠다 하는 건데 보면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을 지낸 공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자세보다는 어떤 피의자의 인권을 더 강조하는 자연인으로서의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볼 때는 조국 씨가 그동안 누누이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런 자세는 굉장히 공인으로서는 잘못된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조국 이준석이요. 장관의 예. 전술이라는 것이 본인이 받고 있는 중대 혐의가 두 가지가 어쨌든 주식 매입 관련해가지고 돈 송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알고 했냐. 이거는 뭐 제 생각에 진술 거부하면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지금 받는 혐의들이 일가들이 모두 연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누가 했는지 떠넘기려면 떠넘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식 매입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했다. 아내가 있다. 나는 몰랐다. 몰랐다.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 혐의가 뭐냐면 인턴 증명서 위조 건인데 이거는 인턴 증명서가 위조된 실물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은 누군가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특정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아하. 그렇다면은 여기서 과연 아들에게 이걸 떠넘길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했다고 할 것인지 이게 이렇게 미궁으로 빠져버리면요 인터넷 용어로 가끔가다 명예훼손건이나 모욕건으로 누가 댓글 잘못 달면은 가서 검찰의 우스갯소리로 저희 집 고양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한다는 얘기가 고양이가 있는데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인데 수사에 응하는 것이 너무 희화화되는 거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오늘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불러놓고 조사를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검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100페이지 정도 질문지 만들어놨다는 보도 다들 들으셨죠? 그러면 검찰도 자 오늘 내가 조국이라는 피의자를 불러서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질문할 거야라는 검찰의 전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거예요. 검찰이 딴 것도 많지만 오케이. 조국의 뇌물죄 이 부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정경심 교수 지난해 1월 WFM 주식을 시가보다 2억 원 이상 싸게 샀다. 여러 번 들으셨죠? 12만 주 본인 이름이 아닌 차명으로 사들입니다. 같은 날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의 부인인 정경심 계좌로 청와대 경내 ATM기에서 뭐 여러 번 나눠서 5천만 원을 송금하죠.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시청자 여러분. 검찰도 조국이라는 피의자를 앞에 앉혀놓고 저 빨간색 박스 저거를 중점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조국, 당신 부인이 그날 저거 1월 달에 저 2억 원 이상 싸게 살 때 5천만 원 보냈잖아요.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말해보세요. 검찰, 우리 증거 이런 거 있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2억 원 이상 싸게 샀다는 거잖아요. 검찰은 저 2억 이상 싸게 산 게 2억 원이 고위공직자, 민정수석으로 있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향한 뭔가 대가성 아니었겠느냐, WFM 측이 제공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가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치밀하게 질문하고 늘어질 텐데 어떻습니까? 저거 혐의 입증이 쉬울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뇌물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인다. 법리적으로 아하. 일단 이제 직무와 관련돼서 이제 뇌물을 받아서 뇌물죄를 이제 적용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적 구성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가성이라든지.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증거들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수사,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을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 몇 번 더 불러서 조사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예. 예. 법적으로 분명한
증거를 내세워서 조국 장관의 협의를 입증해야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지금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수사 내용을 통해서 보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 WFM 주식이 WFM. 시가 7,000원을 할 때 장외 거래를 통해서 그 2억 4천만 원을 싸게 판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싸게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조국 씨의 권력과 지위 때문에 이것을 싸게 줬다고 진술 한 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면 그 정황들, WFM이 2차 전지 사업에 들어가서 공장 기공식을 하고 한 2,000원 정도 하던 주식이 가파르게 7,5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요? 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정황들을 이제 검찰에서 치밀하게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라서 예. 그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형도 없고 예. 그리고 공소시효도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 주식을 제공한 측에서 왜 그걸 증서를 제공을 했는지 굳이 증서를 갖고 있을 이유가 차명으로 갖고 있을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뇌물죄 성립도 굉장히 밝혀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조심스럽지만 시청자 여러분, 저 조사실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픽 주시죠. 아마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검사 출신 변호사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주식 매매 관련해서 뇌물죄 성립 가능해요. 그런데 분명히 조국이라는 이 피의자는 몰랐다고 대응할 겁니다. 당연히 모른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정 교수가 주식 매입 날 조국이 돈 냈다는 증거 하나로 재판부에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으니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검찰은 뭔가 증거를 제시하겠죠? 피의자 조국 씨, 저희 증거 이런 거 있는데 진짜 몰랐습니까? 치열한 수싸움이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다음 화면 주시죠. 박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WFM의 이 지금 뇌물죄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2억 원 이상이잖아요. 이 지금 뇌물로 거론되는 액수가.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1억 원 이상이면. 근데 지금 2억 원 넘잖아요. 공소시효도 10년이 아닌 15년으로 늘어나요. 아까 박 의원님 말씀대로 저거 벌금형 같은 거 없습니다. 무조건 실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민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뭔가 진짜 스모킹건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이. 저는 검찰이 사실 이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국 아까 말했던 주식을 공유한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의 진술에서 어느 정도 확실한 증거라든지 아니면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장외 주식이라는 거는 정보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한 액수의 매입을 통해 가지고 그걸 또 싸게 매입했다 그러면은 거꾸로 말이 되는 시나리오를 조국 장관 일가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뭐 우선 송금하면서 몰랐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논리가 아내가 했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정치적인 인물인 조국 장관이 끝까지 가져가기는 어려운 논리고요. 예. 하다못해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봤다라든지 뭐라도 있어야 돼요. 어허. 근데 그거 하나 제시 못한 상황 속에서 결국엔 뇌물 논리를 피해가기라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5천만 원을 송금하면서 어디에서 용처를 밝히지 않고 송금해줘 이러면 알았어 하고 보내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반대로 생각- 반대로 생각을 하면 민정수석이 있고 민정수석의 부인이 있습니다. 네. 그 부인이 이 주식 관련된 투자를 하려고 돈이 필요했다고 설령 치더라도 민정수석의 남편에게 여보 돈 좀 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추처를 일일이 설명하면서 여보 이거 법에 걸릴 수도 있는데 나 이거 투자할 거야 라고 굳이 설명했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과정이 없었어도 돈을 줄 수 있었다. 두 부부의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연 대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ATM이라 하는 것은 사실 부산에 가 있어도 서울에 있어도 뭐 제주도에 가 있어도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근데 그 근무 시간에 그런 어떤 청와대 ATM으로 했어야 업무 된다는 시간에. 거는 사실상 그때 보내야 될 어떤 사유를 조국 장관은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 그걸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정상적인 그걸 사람이다. 한 번에 가가지고 5천만 원 뚝 보내는 것도 아니고 600만 원 쪼개가지고 8번 보내려면은 귀찮아서도 나 집에 가서 할게 이렇게 얘기하지. 아하. 사유를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불법적인 사유를 듣고 민정수석이 돈을 청와대 경내에는 ATM기에서 돈을 보내줬다라고 하면은
조국이라는 사람은 정말 바보 멍청이 아닌가요? 아니죠. 만약에 바보 돈을 멍청이- 보내려 했으면 다른 방법들이 많단 말이에요. 바보 멍청이가 아닌 건 저희가 알기 알기 때문에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 결과 재판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거예요. 그렇죠? 그 조국 일가의 그 검찰 수사를 보면요. WFM뿐만 아니고 코링코 PE에서 투자했던 어떤 다른 회사를 보면은 가상화폐에 진출한 아하. 기업도 있고, 그리고 WFM이 2차 전지에 진출하면서 기공식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급속도로 올라갔거든요. 예, 예. 그러면 2차 전지 사업을 그 전에 청와대 100대 국정과제로 정했는데 그 당시에 조국 씨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급 정보들이 어떻게 WFM까지 전달이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영어 교재를 만들던 회사가 2차 전지에 진출을 했는지, 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물론 이제 그 회사 관계자가 설명을 하겠죠. 예. 그러면서 자, 예. 싸게 준 이유가 뭐냐고 추궁할 때는 저는 손을 들 수밖에 없다. 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굉장히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이 굉장히 치열한 하여튼 신경전이 오고 가고 있을 겁니다. 조 전 장관 측과 검찰 측과. 근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사의 진도는 굉장히 빨리 나갈 거예요. 오히려 진도는 네. 빨리 나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검사들이 물어보는데 답변 안 하니까 오케이? WFM 이거 답변 안 했음. 다음 질문 넘어가고 다음 질문 넘어가니까 오히려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근데 변호사는 왜 같이 대동하고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녁 9시에 이제 동의를 받아서 수사 연장할 수 있잖아요. 네. 한 번이라도 조국 장관이 동의해 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검찰 저기- 조서 예. 보는데도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검찰 조서. 예, 알겠습니다.